안녕하세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남입니다. 에너빌리티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오랜만에 괜찮은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반등에 대한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호재가 사실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증시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방향성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거시적인 관점, 바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미국에 관련된 내용 뭐가 있죠? 첫 번째, AI 거품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동결이냐, 인하냐, 노이즈가 좀 있었죠. 요거에 대한 내용이 좀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나스닥 역시도 반등이 나와줬고,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해소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거시적인 관점도 한번 풀어볼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방향성, 사실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다가올 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기적인 급등을 좀 원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당장은 어렵다. 다만 하나둘씩 뭔가 꼬여있던 게 좀 풀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오늘 증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요 구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주주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자, 힘있게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절대로 이런 구간에서, 오늘 개인이 매도가 나왔죠? 이런 구간에서 매도할 자리가 아니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단타하시는 거 아니죠? 결국 다가올 미래이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엔 뭐라고요? 자,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주가락이 된 이유는 뭐 몇 가지 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에이펙 회담 때 마누가 프로젝트는 얘기를 미리 좀 얘기했었는데 결국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도 원전 얘기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도 원전 얘기가 또 아쉽게도 없었죠. 거기에 3분기 실적에도 사실 예상치보다 못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거로 인한 실망감이 좀 작용되고 있었고요. 거기에 최근에 나스닥 흐름도 안 좋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 역시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지수에 대한 얘기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해서 과열 구간이었어요.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구간에서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줬는데, 이렇게 이게 RSI 지표거든요. 구조 지표로 제가 잘 믿는 편은 아닌데 지수에서는 굉장히 잘 먹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간 이 구간이 증시가 과열됐다는 뜻이죠.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요. 이거는 개별 종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상방이 맞으나 올라갈 때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유는 사실 상관없어요. 결국 이유는 갖다 붙이기 마련이고 상승하기 위한, 더 큰 상승을 위한 조정 구간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구간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25,000원이 75,000원까지 갔어요. 300% 갔죠, 단기간에. 이 무거운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대감으로만 300%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해주죠.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 구간 동안 어떤 두산 에너빌리티가 폭발적인 매출이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오르는 이유는 뭐죠? 실제로 매출이 나오죠. 삼성전자는 현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레거시 반도체, SSD, DRAM, 요게 지금 쇼티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만큼 부족합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공급이 지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 4분기 매출도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반도체 섹터 자체가 내년 26년까지도 계속해서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야, 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하면서 왜 삼성전자 얘기를 해?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요,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어디서 파생된 거죠? AI예요. AI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는 당연히 반도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 사실 데이터 센터에 차지하는 비중은요,
대략 한 17%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절반 수준, 한 45%, 50% 되는 거는요, 결국 전력 인프라입니다. 전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전력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시간이 오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질수록 두산 엔터도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쇼티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요런 내용들의 기사가 있어요. 자, 200조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최근에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창원에 방문을 했다라고 하죠. 왜 했을까요? 예, 바로 가스터빈을 한번 불러보기 위해서요. 자,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을 지금 견인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가스터빈이죠. 여기 가스터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 빅3, 지버노바, 지멘스, 미쯔비시, 보통 빅3라고 얘기하죠. 얘네들이 가스터빈의 거의 80% 이상을 공급해줬던 애들인데, 이게 얘네도 지금 쇼티지 현상이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서 가스터빈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빅3가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죠. 가스터빈 받으려면 최대 7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유자 입장에서 가스터빈 좀 주세요 했는데 7년 뒤에 드릴게요 하면은 못 기다리죠. 그렇다면 새로운 공급자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죠.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H급 대형 가스터빈은 리드 타임이 되게 7년까지 늘어난 반면 두산은 1, 2년 내에 공급이 가능하다. 빠른 시간 안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새로운 가스터빈 공급자로 좀 떠오르고 있고요. 자, 미국산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수주가 된 거 아시죠? 근데 여기가 어디죠?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지만 일론 머스크의 XA라는 얘기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와 다시 한번 8개 이상의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하죠. 거기에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에도 수주를 한다라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4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수주 잔고가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로 인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출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대형 원전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아쉽지만 대형 원전이 당장 내일부터 만들어야지 한다라고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행정 절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다만 미국에서도요, 결국 원전을 빨리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5년 이상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거를 6개월 안쪽으로 축소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도 좀 급해요. 이건 오늘 나온 내용이에요. 트럼프 AI 전력난에 원전에 크게 베팅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최근까지는 건설 기간이 짧은 이 SMR에 포커스가 좀 맞춰졌었는데, 계속해서 전력량이 지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 대용량, 대형 원전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SMR보다는 대형 원전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117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SMR 관련 기업들, 유스케일 파워, 오클로, 이런 애들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가 됐든 SMR도 그렇고요, 이 대형 원전도 그렇고 둘 다 취급하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누차 강조드리지만 다가올 미래입니다. 결국 두산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중에 하나이고요. SMR이 빨리 오든 대형 원전이 빨리 오든 결국 두산에게는 모두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외신 기사거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마존의 AI 용량 부족으로 많은 고객들이 지금 구글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데이터 센터가 용량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아마존께. 아마존은 당연히 더 증설을 해야겠죠. 사실 아마존의 이제 웹 서비스죠. 아마존 웹 서비스 3분기 때 매출이 20% 증가를 하긴 했어요. 오픈 AI와도 추가 계약을 했죠. 이런 아마존조차도 지금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데이터 센터 증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건 뭐다? 전력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전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두산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단계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이 반도체 섹터들이 먼저 치고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시기적으로 살짝 꺾여오는 구간이 온다라면 그때부터는 두산의 시간이 오는 거죠. 요 기사를 제가 앞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요건 사실 7월 28일에 꽤 예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자, 증권사별로 10배거를 선정한 종목들이에요. 자, 메리츠 증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10배거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뭐 내용은 당연히 SMR이랑 원전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또 농협에서도요, 두산에너빌리티를 텐베거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이 일자를 좀 고려해 봤을 때 대략 이 구간에서 이 텐베거 종목이라고 안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 가격이 대략 한 7만원에서 6만원 사이죠. 6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텐베거 60만원 간다는 얘기죠.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구간이라고 판단해도 3만원 기준으로 잡아도요, 결국 30만원 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증권사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평가를 높게 봐주고 있다. 결국 원전을 다룰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죠. 나라로 치더라도 프랑스가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러시아, 중국이 있고, 그 다음 한국이죠. 자, 미국도 있지만 미국은 설계에 특화된 나라잖아요. 시공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나라 중에 하나를 손을 잡아야 되는데 당연히 한국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우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 상승 자체가 계단식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요거랑 좀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죠. 하나오션이란 종목이고요. 얘도 결국 미국이 할 수 없는 조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반영된 것도 있죠. 물론 조선 역시도 슈퍼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얘도 지금 조선업 자체도 미래 먹거리가 결국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때는 이 트럼프 당선이 되고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하지만 이 이후부터는 실제로 매출이 따라주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계단식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 역시도 지금 앞으로 진행될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수주 잔고가 이어진다라면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거기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매출로서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 온 거고요. 요거는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매출이 3분기 매출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하락을 해줬던 거다. 조정이 나왔지만, 자, 이때도 보세요. 항상 이 박스권을 쳐줬던 이 구간에서 이 박스 하단만 오면 기술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차트적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여기 반등 나올 거야 라고 해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죠. 외국인과 기관은요, 철저하게 이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고 투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냉정하게 봤을 땐 이 120일 이평선이 올라와 주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기회이다.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4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가스터빈 수주가 이어지고 플러스 원전에 대한 수주 잔고가 하나둘씩 늘어난다라면 분명히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버티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된다. 아는 만큼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하는데 힘이 되고요. 힘을 내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에는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기간 동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선물이 있죠.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종목이다. 대박 종목이라고 일단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걸리면 500%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최근에 테마성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인 게 바로 이 무상증자 테마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단순히 이 텔콘 RF 제약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얘도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단기 330%를 갔죠.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도 단기 300% 갔습니다. 자, D&D 파마텍 얘도 단기 150%간 것 같아요. 자, PNX 로보틱스 얘도 100% 넘게 갔습니다. 자, G2G 바이오 얘도 100% 넘게 갔죠. 자, 기본적으로 100%는 상승이 이어지고요. 많이 가면 330%도 올라가는 게 바로 무상증자이다. 근데 종목이 지금 되게 많았죠. 무상증자 종목이 지금 많아진다라는 건 이 무증 역시도 테마로 갈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 테마로 갔던 적이 있었죠. 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이고요. 얘도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로 간 적이 있어요. 점상 상한가. 자, 유견상 같습니다. 단기 1300% 테마로 가면 이렇게 크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상증자 예상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자, 무상증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진행을 하죠. 유보율,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죠? 돈을 잘 번다. 자산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자산이 많다라는 거는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보자면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보시면요. 대략 한 2,000%밖에 안 되죠. 사실 대기업 치고는 되게 약해요. 현대차의 유보율을 한번 보시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200%. 사실 뭐 나쁘진 않은데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이 무상증자 종목은요. 현대차 유보율의 10배가 넘습니다. 대략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유보율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무려 75,000%입니다.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였죠? 7,20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얘는 75,000.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 정도만 되더라도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75,000%예요. 이거 마음만 먹으면 20대1도 가능하죠. 30대1도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되면요. 진짜 2000%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힘들겠죠.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7만 프로라고 하면은 충분히 5대1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실 거고요. 5대1 진행하면 500% 충분히 가능하죠. 텔콘 RF 제약이란 종목은요. 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330% 갔습니다. 온코니 테라피틱스 얘 같은 경우는 300% 갔는데 얘 3대1밖에 안 했어요. 아까 HLB 바이오스텝 얘는 테마라고 갔기 때문에 많이 상승한 것도 있는데 실제로 무상증자도 많이 했어요. 8대1 그리고 나서 1300%. 물론 제가 가져온 종목도 이렇게 진행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5대1을 말씀드린 거예요. 5대1 진행되면 500%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파시고요. 이거 사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르고 고른 만큼 정말 소액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액 대략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요.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그럼 이거 얼마 되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 내시고요. 두산에너빌리티에 추가적으로 투자하셔도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종목에 1년만 묻어두시죠. 라고도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 그렇죠? 자, 얘 보세요. 한번 발동이 되면요. 점상으로 갑니다. 상한가를 가요. 6연속 상한가를 가요. 단기적으로 6연상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기적으로도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꼭 소액은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남겨주세요.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되죠.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죠? 점상으로 갑니다. 상한가를 막 가는데 우리는 보통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음봉을 맞습니다.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그러지 말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야죠. 그리고 나서 요거 한번 먹어보는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아까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역시도 이거를 이용합니다. 왜? 테마로 간다면 더 크게 몰릴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강조드릴게요.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자, 두산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번호를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자, 이렇게도 준비해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가 누르시게 되면 절대로 이상한 링크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링크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동작을 하고요.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주시는 대로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거고요. 아마 영상을 보신다면 12월 27일 아마 새벽이나 아침이 되실 것 같은데 그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게 되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순차적으로 제가 빠르면요 27일 정규장에서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공시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보자 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방문을 했죠. 방문을 해서 어찌됐건 원전 관련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MOU를 체결했고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는 걸로 봤을 때 일단은
수주할 가능성이 일부는 높아졌다라고 좀 봐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두산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앞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결국 이 SMR에 대한 앞으로의 매출 추이죠. 지금 25년에는 1000억도 안 돼요. 근데 26년에는 3000억 정도까지도 보고 있죠. 27년에는 7000억입니다. 계속해서 2배씩 늘어나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1차 함수처럼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차 함수로 올라가죠. 점점 매출의 가속도가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30년에는 3조 3천억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죠. 뭘로만? 이 SMR에서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대형 원전도 있고요. 가스터빈도 있죠. 풍력 터빈도 있고요. 수소 터빈도 있습니다. 모두 다 에너지 관련이고 결국엔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질수록 필요한 건 바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모두 관련된 사업들이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아쉽지만 강조드리고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버티셔야 됩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건 그들이 판단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일단 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런 박스 하단이었던 이 구간에서는 분할로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는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만 4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한 1월 말에서 2월 달쯤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도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통해 제가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